서울의 차가운 겨울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의 분만실에서 위약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 벌어졌다. 3명의 작은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그중 2명은 서로 몸이 붙어 있었다. 미나, 지윤, 그리고 수아, 이 3자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위약적 기적이었다. 동일난성 삼둥이는 그 자체로도 희귀했지만 그중 2명이 연결된 상태로 태어난 것은 약 20만 건이 출산 중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극히 드문 사례였다. 미나와 지우는 하복부가 연결된 상태로 태어났다. 그들은 한 쌍의 다리를 공유했고 내부 장기 일부도 연결되어 있었다. 수아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3자매 모두의 미래는 불확실했다. 이 작은 생명들의 부모인 김태연과 박소연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들은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다. 특별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새 아이를 돌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부모는 아이들을 포기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소연은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관리와 사랑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병원 소아과 의사인 강지영 박사는 이 특별한 삼둥이를 돌보는 팀을 이끌었다. 저는 20년 이상 의사로 일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미나와 지우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의 결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분리하는 것은 복잡한 수술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기들은 병원에서 천몇 주를 보냈다. 간호사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았고 특히 최 간호사는 삼둥이에게 깊은 애정을 느꼈다. 그들은 너무 작고 취약했지만 그들의 눈에서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회상했다. 특히 미나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지우는 더 조용했지만 깊은 호기심을 보였어요. 수아는 3자매 중에서 가장 활발했죠. 강원도 춘천 외곽의 한적한 농장에서 정우진과 이민지 부부는 자신들의 세 아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우진은 유기농 농사를 짓고 민지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특히 진도견 브리더로도 지역에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 한국 토종견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데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우진의 가족은 대대로 진도견을 길러왔다. 그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진도견 백구가 가족을 살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그 이후로 정가는 이 충직한 한국 토종견의 혈통을 보존하는 것을 가문의 사명으로 여겼다. 진도견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우진은 종종 말했다. 그들은 가족의 수호자이자 한국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충성심과 지능은 비교할 수 없죠. 우진과 민지의 첫째 아들 준호는 이제 18살이었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둘째 민석은 16살로 컴퓨터와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막내 도윤은 14살로 운동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민지는 종종 딸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다. 진도견 한별이 새끼를 낳은 날 우진은 TV에서 특별한 뉴스를 보게 되었다. 서울에서 태어난 삼둥이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중 2명은 붙어 있었다.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민지의 마음은 크게 동요했다. 그 아이들의 눈을 봤어요. 민지는 우진에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걸 느껴요. 우진과 민지는 그날 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이미 3명의 아들이 있었고 농장을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별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될 것이었다. 우리가 이미 3 아들이 있지만 우리 집에는 더 많은 사랑이 있어요. 민지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우리 가족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아들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입양기관에 연락했다. 그는 아내와 자신이 삼둥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 김현정은 처음에는 놀랐다.
보통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특히 의료적으로 복잡한 상태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당신 가족의 배경과 열정을 듣고 나니 이것이 운명적인 만남일지도 모르겠네요. 몇 주 후, 정 가족은 서울로 향했고 처음으로 세 작은 아기들을 만났다. 미나, 지윤, 수아를 처음 본 순간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운명적인 끌림을 느꼈다. 새 아들인 준호, 민석, 도윤도 새로운 동생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기대에 차 있었다. 병원에서 미나와 지윤은 작은 침대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수아는 옆 침대에 있었지만 자매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빛나고 있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안녕, 우리 딸들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너희 엄마야. 미나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민지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지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수아는 기쁨에 찬소리를 내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 알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하지만 그 아이들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민지는 나중에 회상했다.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 사랑에 빠졌어요. 우리 아들들은 3명의 여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에 기뻐서 펄쩍 뛰었죠. 입양 절차는 몇 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정 가족은 자주 서울을 방문하여 아기들과 유대감을 형성했다. 준호, 민석, 도윤은 각자 자매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 준호는 미나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민석은 지윤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으며 도윤은 수아와 놀아주었다. 마침내 입양이 승인되었을 때 정 가족은 춘천의 농장을 아기들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지는 집의 일부를 개조하여 아기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 민지는 교직에서 일시적으로 휴직하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준비는 진도견 한별이 보여주었다. 입양 소식을 듣자마자 한별은 마치 무언가를 이해한 듯 행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 중 3마리인 별이, 달이, 해오를 데리고 집안의 새로운 공간을 탐색했다. 한별은 특히 아기 침대 주변에 관심을 보였고 자신의 새끼들을 그곳에 데려와 함께 누웠다. 한별은 항상 특별했어요. 우지는 설명했다. 그녀는 마치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자신의 새끼들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6월의 따뜻한 날, 미나, 지윤, 수아는 마침내 정 가족의 농장에 도착했다. 그날은 가족 모두에게 축제와 같았다. 준호, 민석, 도윤은 농장 입구에 환영 현수막을 걸었고 오지는 전통 한국 덕을 준비했다. 민지는 아기들을 위한 특별한 한복을 준비했다. 한별과 그녀의 새끼들은 차가 도착하자 흥분해서 짖었다. 그러나 아기들이 집에 들어오자 그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한별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각 아기의 얼굴을 냄새 맡았다. 그녀는 특히 미나와 지윤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들 근처에 앉아 마치 보호하듯 지켰다. 진도견은 보호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오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한별은 이미 이 아이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정 가족의 농장은 세 자매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되었다. 넓은 자연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기다렸다. 의료진은 미나와 지윤의 분리수술이 가능하지만 아직 몸이 더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몇 개월 동안 미나, 지윤, 수아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수아는 가장 빨리 성장했고 먼저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미나와 지윤은 당연히 움직임에 제한이 있었지만 그들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진전을 보였다. 그들은 서로 의사소통하는 특별한 방식을 발전시켰고 때로는 말없이도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별은 아기들의 상수이자 수호자가 되었다. 그녀는 항상 그들 가까이에 있었고 밤에는 종종 그들의 방 앞에서 잠을 잤다. 그녀의 새끼들인 별이, 달이, 해오도 비슷한 보호 본능을 보였다. 별이는 특히 미나와 지윤에게 애착을 보였고
다리는 수아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혜오는 세 자매 모두를 돌보는 것처럼 보였다. 진도견은 충성심과 지능이 놀랍습니다. 우지는 종종 개들이 아이들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필요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준호, 민석, 도윤도 여동생들을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아기들과 시간을 보냈다. 준호는 미나와 지윤에게 특별한 장난감을 만들었고, 민석은 수아에게 노래를 가르쳤다. 도윤은 모든 자매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을 좋아했다. 저는 처음에는 여동생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놀 수 없을까봐 걱정했어요. 도윤은 나중에 고백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똑똑하고 적응력이 뛰어나요. 특히 미나와 지윤은 서로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았어요. 아이들이 9달이 되었을 때 서울대학교 병원의 소아외과 전문의 박진호 교수팀은 미나와 지윤의 분리수술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수술은 복잡하고 위험했지만 아이들에게 독립적인 삶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우지는 회상했다. 하지만 우리는 미나와 지윤이 자신만의 삶을 살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민지는 두 아기를 품에 안고 진도견 한별과 함께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다. 충성스러운 한별은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아기들 곁을 지켰다. 농장의 다른 진도견들도 항상 아이들을 보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한별의 새끼 중 하나인 별이는 항상 미나와 지윤 가까이에 있었다. 내일이면 너희는 각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거야. 민지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하지만 너희는 항상 하나일 거야. 영혼으로, 마음으로. 2003년 9월, 미나와 지윤은 분리수술을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 가족 전체가 그들과 함께 서울로 갔다. 심지어 한별도 동행했는데 그녀는 병원 근처 임시숙소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수술 당일 아침, 박진호 교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설명을 했다. 이 수술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미나와 지윤은 하복부와 일부 내부 장기를 공유하고 있고 한 쌍의 다리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 아이 모두에게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술이 시작되기 전 준호는 자신이 만든 작은 부적을 의사에게 건넸다. 이건 우리 여동생들을 위한 거예요. 그는 설명했다. 할머니가 이런 부적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부적을 받았다. 수술실에 가져가겠습니다. 그는 약속했다. 24시간 넘게 이어진 수술은 모두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가족들은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렸고 한별은 마치 주인의 불안을 감지한 듯 임시숙소에서 불안하게 울부짖었다고 한다. 마침내 박진호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수술실에서 나왔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두 아이 모두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수술은 대가가 따랐다. 미나와 지윤은 각각 한쪽 다리만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평생 보조기구가 필요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두 어린이의 건강 상태는 가족 덕분에 좋습니다. 박 교수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들의 인내, 결단력, 그리고 강인함 덕분입니다. 회복 과정은 길고 힘들었다. 정 가족은 서울에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여 병원 가까이에 머물렀다. 민지는 휴직을 했고 우지는 농장 관리를 위해 춘천과 서울을 오가며 지냈다. 세 아들들은 번갈아가며 서울에 와서 여동생들을 만났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진도견 한별이 보여준 헌신이었다. 우진이 한별을 서울로 데려왔을 때 그녀는 즉시 아이들의 병실로 뛰어가 침대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병원 규정에 의해 동물의 출입이 제한되었지만 의료진은 한별의 존재가 아이들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허락했다. 한별이 있을 때 아이들의 활력 징후가 더 안정적이었어요. 담당 간호사는 놀라움을 표현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치유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수술 후 몇 주 동안 미나와 지우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듯했다. 그들은 평생 동안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갑자기 분리된 것은 정서적으로 힘든 적응 과정이었다. 그러나 별이의 존재는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별이는 종종 두 침대 사이에 누워 두 자매 모두에게 접촉할 수 있게 했다. 별이는 그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어요. 민지는 말했다. 그는 그들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 미나와 지우는 첫 의족을 받았다. 처음 몇 주간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의 결단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특히 진도겸 별이는 항상 그들 곁에서 균형을 잡도록 도왔고 때로는 의족이 불편할 때 기대어 걸을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주었다. 별이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우지는 그 시간을 회상했다. 그는 미나가 불안정할 때 그녀의 왼쪽에 서고 지훈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녀의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준호, 민석, 도윤도 여동생들의 재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준호는 물리치료사가 가르쳐준 운동을 도왔고 민석은 동기부여를 위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었다. 도윤은 항상 자매들을 격려하는 응원단장과 같았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도윤은 종종 미나와 지훈에게 말했다. 넘어져도 우리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많이 넘어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다. 각 넘어짐은 교훈이 되었고 각 일어섬은 승리가 되었다. 수아도 자매들의 재활 과정에 참여했다. 그녀는 종종 미나와 지훈 앞에서 걸어 그들에게 방향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수아는 자매들을 향해 외쳤다. 천천히, 한 걸음씩. 수술 후 2년, 정 가족은 공식적으로 입양 절차를 완료했다. 미나, 지훈, 수아는 이제 법적으로도 정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들의 성은 정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가족 환경 속에서 빠르게 적응해갔다. 입양기관의 공동 설립자인 김현정은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료적 상태가 있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많은 부모들은 그들을 영원히 자라지 않을 아이들처럼 대합니다. 평생 돌봐야 할 존재로 여기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행동 모델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정 가족은 달랐어요. 이 가정에서는 각 아이가 사회의 독립적인 단위로 여겨집니다. 정 가족의 농장에서 세 자매는 사랑과 자연, 그리고 동물들 사이에서 성장했다. 진도견들은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별의 새끼들인 별이, 달이, 해오는 아이들의 충실한 친구이자 보호자가 되었다. 특히 별이는 미나와 지훈이 의족으로 걷는 연습을 할 때 항상 곁에 있었고 때로는 그들이 넘어질 때 몸을 받쳐주기도 했다. 진도견은 충성심과 지능이 놀랍습니다. 우지는 말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필요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특히 별이는 미나와 지훈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미나와 지훈은 자신들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자매들이 5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지역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의 호기심과 때로는 잔인한 말들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왜 다리가 하나뿐이에요? 한 아이가 미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괴물이에요. 다른 아이가 지훈에게 말했다. 이런 질문과 발언들은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정 가족은 그들에게 자신감과 강인함을 가르쳤다. 우리는 특별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극복했기 때문이야. 민지는 딸들에게 자주 말했다. 준호, 민석, 도윤은 학교에서 여동생들의 강력한 옹호자가 되었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자매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들을 존중하도록 가르쳤다. 우리 여동생들은 너희들보다 더 강해. 도윤은 한 번은 미나를 놀리던 아이에게 말했다. 그들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극복했어. 학교에서 미나와 지훈은 서로 다른 반에 배정되었다. 이는 그들이 독립적인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했다. 수아는 종종 두 자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고 세 자매는 점심시간에 항상 함께 모였다.
진도겸 별이는 특별 허가를 받아 때때로 학교에 방문했다. 학교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물 매개 치료를 도입했고 별이는 그 프로그램의 스타가 되었다. 미나와 지윤의 이야기는 전교생에게 영감을 주었고 학교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포용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별이가 학교에 오는 날은 모든 아이들이 기다리는 날이에요. 학교 교장 이성민은 말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포용과 이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세 자매는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미나는 예술적 재능을 보였고 그림과 조각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지윤은 과학과 수학에 뛰어났으며 특히 의학에 관심을 보였다. 수아는 운동 능력이 뛰어났고 수영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다. 세 자매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특별해요. 그들의 담임 교사 박소희는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있을 때 더욱 강해집니다. 자매들이 자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10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학교 축제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발표를 했다. 그들의 솔직함과 용기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미나는 발표에서 말했다. 우리의 차이점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지윤은 덧붙였다. 우리가 가진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수아는 자매들의 발표를 마무리했다. 우리 세 명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강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지지합니다. 그들의 발표는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와 긍정적인 태도에 감동받았다. 자매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나와 지윤은 때때로 자신들의 신체적 차이로 인한 제한에 좌절감을 느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요. 미나는 한 번은 민지에게 고백했다. 민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두 다리가 있었다면 넌 지금의 미나가 아닐 거야. 너의 경험, 너의 강인함, 너의 특별한 관점, 이 모든 것들이 너를 너답게 만드는 거야.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자매들은 더 넓은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었다. 그들은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미나는 학교 예술클럽에 가입했고 지윤은 과학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수아는 학교 수영팀에 들어갔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종종 잔인할 수 있다. 미나와 지윤은 때때로 따돌림을 당했고 그들의 의족과 걸음걸이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들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면 우리는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지윤은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줍니다. 이 시기에 진도겸 별이는 여전히 그들의 중요한 지지자였다. 이제 나이가 든 별이는 예전처럼 활동적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자매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별이의 자손들인 새로운 진도겸 새별이와 햇살이도 가족에 합류했고 그들도 자매들의 충실한 친구가 되었다. 진도겸은 우리 가족의 역사의 일부예요. 우진은 말했다. 그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둥이의 나이가 14살이 되었다.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세 자매는 각자 독특한 개성을 발전시켰다. 미나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 그림과 조각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그녀의 작품은 종종 자신의 경험과 병원 생활, 그리고 두 개의 몸이 하나였던 기억을 반영했다. 그녀의 작품 중 일부는 지역 갤러리에 전시되기도 했다. 미나의 작품에는 깊은 감정과 독특한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 예술가 김태우는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우는 과학과 의학에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자신을 수술한 박진호 교수를 우상으로 여겼고 언젠가 자신처럼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다.
저는 의학의 힘을 직접 경험했어요. 지우는 말했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고 싶어요. 수아는 운동선수로 성장했다. 그녀는 패럴림픽 수영 경기에 관심이 있었고 이미 지역대회에서 여러 메달을 획득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성공을 자매들의 용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 자매들이 매일 직면하는 도전을 보면 저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요. 수아는 설명했다. 세 자매 모두에게 진도견들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별이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미나와 지윤의 충실한 친구였다. 그의 자손들도 가족의 일부가 되어 정 가족의 농장에는 항상 진도견의 활기찬 존재가 함께했다. 진도견은 우리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지는 자주 말했다. 그들의 충성심, 용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헌신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와 같습니다. 준호, 민석, 도윤도 이제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준호는 서울대학교 의학과에 입학했고 민석은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도윤은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여동생들과 강한 유대감을 유지했고 학교 방학 때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우리 자매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준호는 말했다.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은 저에게 의사가 되고 싶다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민지와 우진도 자녀들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항상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이들을 그들의 장애가 아닌 능력으로 정의했어요. 민지는 설명했다.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이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나, 지윤, 수아의 이야기는 점차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성취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 방송사 KBS는 그들의 14번째 생일에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프로그램은 그들의 일상을 따라가며 학교 생활, 취미 활동, 그리고 가족 관계를 보여주었다.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미나와 지윤이 의족을 벗고 진도견 별이와 함께 춘천의 호수에서 수영하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얼굴에 번진 순수한 기쁨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지만 우리의 차이점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인터뷰에서 지윤이 말했다. 제 자매와 저는 서로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함께 태어났고 이제는 다른 몸을 가졌지만 우리의 유대감은 더 강해졌어요. 미나는 덧붙였다.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충실한 진도견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다큐멘터리는 한국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많은 학교들이 포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검토했다. 특히 동물 매개 치료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진도견과 같은 한국 토종견들이 치료견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고 여러 병원과 재활센터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정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닙니다. 다큐멘터리의 제작자 이지연은 말했다. 그것은 사랑, 포용, 그리고 가족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진도견의 놀라운 본능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정가족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들은 장애 인식 행사에 초대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미나, 지윤, 수아는 종종 다른 장애 아동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강연을 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미나는 말했다. 정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적 기적이나 극복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힘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다. 준호, 민석, 도윤은 이제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족의 중심에는 강한 유대감이 있었다. 그들은 여동생들의 보호자이자 멘토가 되어
그들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을 함께했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민지는 종종 말했다. 우리 아이들 각자는 특별하고 우리 가족을 완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농장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이제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우진은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농업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민지는 특수교육 전문가로서 활동하며 다른 가족들을 지원했다. 그들의 진도견 브리딩 프로그램도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치료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이들을 돕는 진도견을 훈련시켰다. 별이의 자손들 중 많은 수가 이제 전국의 병원과 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진도견은 1000년 이상 한국인과 함께해온 충직한 동반자입니다. 우진은 한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그들의 본능적인 보호의식과 지능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이상적입니다. 별이는 이제 노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나와 지윤의 충실한 동반자였다. 그는 이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의 현명한 눈빛은 여전히 깊은 이해와 사랑을 담고 있었다. 별이는 우리 가족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진은 말했다. 그는 미나와 지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의 모든 도전과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14살이 된 미나, 지윤, 수아는 다른 10대들처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장애는 그들을 정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결단력과 창의성을 형성했다.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미나는 말했다. 우리의 몸이 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윤은 의학 연구자가 되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꿈을 품고 있었다. 박진호 교수님처럼 저도 생명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수아는 패럴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저는 제 자매들이 가르쳐준 것처럼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요. 세 자매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 그들은 아직 많은 도전과 승리, 그리고 발견의 여정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서로와 가족, 그리고 충실한 진도견들과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 자매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그들을 둘러싼 가족의 사랑이었다. 어느 평화로운 여름 저녁, 정 가족은 농장 뒤편의 언덕에 모여 있었다. 석양이 강원도의 산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미나, 지윤, 수아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나이든 별이는 그들 사이에 누워 있었다. 때로는 제가 아직도 지윤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슬플 때 저도 알아요. 그녀가 기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수아는 두 자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연결의 일부예요. 우리는 셋이서 하나니까요. 별이는 머리를 들어 세 자매를 바라보았다. 그의 지혜로운 눈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우진이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진도견은 우리 문화에서 충성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별이와 그의 가족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 이상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의 일부이고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지는 세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14년 전 그녀가 처음으로 붙어있는 두 아기와 그들의 자매를 보았을 때 그녀는 이런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다. 도전, 고통, 눈물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기쁨, 사랑, 그리고 성취가 있었다. 여러분의 생물학적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게 된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 그분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 삶을 가져다 주었어요.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저는 그분들에게 화가 나지 않아요. 이해해요.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최고의 가족을 얻었어요. 언덕 아래에서 다른 진도견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별이의 자손들인 그들은 농장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했다. 마치 정 가족처럼 그들도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는 달이었다. 자매들이 15살이 되었을 때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다. 미나의 의족은 더 이상 그녀의 성장한 몸에 맞지 않았고 그녀는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새로운 의족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최신 기술의 의족은 매우 비쌌다. 우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우지는 가족에게 약속했다. 미나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거야. 지역사회는 정 가족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기금 마련 행사를 조직했다. 미나의 학교 친구들은 미술 작품 경매를 열었고 지윤의 과학 동아리는 과학 박람회를 개최했다. 수아의 수영팀은 수영 마라톤을 통해 기금을 모았다. 놀랍게도 서울대학교 병원의 박진호 교수가 연락해왔다. 그는 미나와 지윤을 위한 최첨단 의족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들을 시험 대상자로 초대했다. 여러분의 특별한 상황은 우리가 더 나은 보철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는 설명했다. 여러분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미나와 지윤은 즉시 동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다. 수아도 연구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녀는 자매들을 위한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돕기로 했다. 우리는 항상 함께해요. 수아는 말했다. 한 사람이 도전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참여합니다. 연구 프로젝트는 1년 동안 진행되었다. 그 기간 동안 자매들은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바쁜 날들을 보냈다. 특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와 가족의 지지로 견뎌냈다. 진도겸 별이는 이 시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미나와 지윤의 충실한 동반자였다. 그는 병원 방문 때마다 함께했고 때로는 의사들이 그의 존재가 자매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치료실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기도 했다. 별이는 우리의 수호천사예요. 지윤은 말했다. 그가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더 쉬워져요.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박 교수팀은 혁신적인 새 의족을 개발했다. 이 의족은 더 가볍고 편안했을 뿐만 아니라 신경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족이 아닙니다. 박 교수는 설명했다. 이것은 인체와 기술의 새로운 융합입니다. 미나와 지윤의 참여 덕분에 우리는 수천 명의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미나와 지윤이 새 의족을 처음 시도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움과 기쁨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건 마치 제 다리의 일부 같아요. 미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지윤은 눈물을 흘리며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놀라워요. 수아는 자매들을 꼭 안아주며 기뻐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달릴 수 있어요. 새 의족으로 미나와 지윤의 삶은 다시 한번 변화했다. 그들은 이제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자신감도 더욱 커졌다. 미나는 춤 수업을 시작했고 지윤은 하이킹을 시작했다. 둘 다 이전에는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활동들이었다. 자매들이 16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큰 위기를 맞았다. 오랫동안 그들의 충실한 동반자였던 진도겸 별이가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수의사는 별이가 노령으로 인한 여러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심장이 약해졌고 신장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 가족은 별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별이는 우리 가족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지는 슬픔에 잠겨 말했다. 그는 미나와 지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과 함께했어요.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아닐 거예요. 미나와 지윤은 별이의 상태를 특히 힘들게 받아들였다. 그들에게 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그들의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별이가 아프다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는 항상 우리를 도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없다니. 가족은 별이의 마지막 날들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를 농장 곳곳에 데려가 그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방문했다. 별이의 자손들인 새별이, 햇살이, 그리고 그의 다른 새끼들도 마치 무언가를 이해한 듯 그의 곁을 지켰다. 마침내 어느 평화로운 가을날, 별이는 미나와 지윤 사이에 누워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충성심과 사랑은 변함없었다. 별이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민지는 장례식에서 말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고 항상 그럴 것입니다. 별이의 죽음은 자매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슬픔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별이는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지윤은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별이의 죽음 후 가족은 그를 기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찾았다. 우지는 농장에 별이의 정원이라는 조용한 명상 공간을 만들었다. 미나는 별이의 초상화를 그렸고 지윤은 그의 생애에 관한 짧은 책을 썼다. 수아는 지역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별이는 우리에게 봉사와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어요. 수아는 설명했다. 저는 그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17살이 되면서 미나, 지윤, 수아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었다. 미나는 서울예술대학교에 지원하여 미술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그녀의 작품은 이미 지역 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었고 그녀는 장애인 예술가로서의 독특한 관점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 했다. 예술은 제게 표현의 수단이자 치유의 방법이었어요. 미나는 설명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요. 지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박진호 교수처럼 소아외과 의사가 되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돕고 싶어 했다. 의학은 제 삶을 변화시켰어요. 지윤은 말했다. 저도 다른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수아는 체육교육학을 공부하여 장애인 스포츠 코치가 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이미 전국 청소년 패럴림픽에서 여러 메달을 획득했고 다른 장애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자신감을 얻도록 돕고 싶어 했다. 스포츠는 제게 꿈과 목표를 주었어요. 수아는 말했다. 저는 다른 아이들도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우진과 민지는 딸들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들은 항상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처음 그들을 입양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민지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준호, 민석, 도윤도 여동생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족의 강한 유대감을 유지했다. 우리 여동생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준호는 말했다.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한별의 자손들인 진도견들도 계속해서 가족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특히 별이의 딸인 새별이는 미나와 지윤에게 특별한 애착을 보였고 별이의 역할을 이어받은 것처럼 보였다. 진도견의 충성심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우지는 말했다. 새별이는 별이의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그녀도 우리 가족의 수호자입니다. 2021년 6월, 미나, 지윤, 수아는 18번째 생일을 맞았다. 전 가족은 특별한 축하 행사를 준비했다. 춘천의 모든 친구들과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초대되었고 농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박진호 교수도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었다. 그는 미나와 지윤의 성장을 지켜본 것이 자신의 의료 경력에서 가장 보람찬 경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여러분이 극복한 도전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자매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많은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생일 파티 동안 미나는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그들의 여정을 보여주었다.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그림과 조각으로 표현했다. 이 작품들은 제 인생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미나는 설명했다. 저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우는 그들을 도왔던 의료진과 연구자들을 위한 감사 연설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발표했고 모두가 기뻐했다. 저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요. 지우는 말했다. 의학의 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국가 패럴림픽 수영팀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공유했다. 그녀는 내년에 있을 국제대회에 한국을 대표하여 참가할 예정이었다. 제 자매들이 제게 가르쳐준 것처럼 저는 장애가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요. 수아는 말했다. 우진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바라보았다. 18년 전 그들이 새 작은 아기를 입양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민지는 축사에서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인내, 용기,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진은 아내의 말에 동의했다. 우리는 운이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 6 아이들은 각자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가족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충실한 진도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미나, 지훈, 수아가 함께 준비한 특별한 공연이었다. 미나는 그림을 그리고 지훈은 시를 낭송하고 수아는 춤을 추었다. 그들의 공연은 가족, 사랑, 그리고 회복력에 관한 아름다운 표현이었다.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지만 사랑 속에서 자랐어요. 세 자매가 함께 말했다. 우리의 차이점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8번째 생일 파티 후 미나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다르게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지훈과 분리되지 않았다면? 수아와 함께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내 삶은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우리 가족, 우리의 진도견들, 그리고 우리의 농장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나는 의족이 있지만 그것은 나를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것이 내가 얼마나 강한지 매일 상기시켜준다고 생각한다. 지훈과 나는 한때 한 몸이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수아는 항상 우리의 연결고리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함께 태어났고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았다. 그리고 우리의 충실한 진도견들, 특히 별이. 그는 말없는 수호자이자 친구였다. 때로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충성심은 우리 가족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켰다. 나는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장애가 있는 모든 아이들, 입양된 모든 아이들, 그리고 자신이 다르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차이점이 우리를 독특하고 강하게 만든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는 18살이고 내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 나는 나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 여정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다. 언젠가 나도 나 자신의 가족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사랑과 인내,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의 가치를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우리 집에는 진도견이 있을 것이다. 별이의 후손들 중 하나. 그들의 충성심과 보호 본능은 우리 가족의 유산의 일부가 되었다.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미나, 지훈, 수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들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가족에게서, 그리고 충실한 진도견들에게서 배운 교훈을 간직한 채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 용기, 그리고 인내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축하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가족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힘. 미나, 지윤, 수아가 각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을 것이다. 그들의 유대감은 거리나 시간으로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어떤 도전이라도 사랑과 결단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원도의 평화로운 농장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미나, 지윤, 수아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항상 그들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가족과 별이의 정신을 이어받은 충실한 진도견들이 있을 것이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 앞, 쌀쌀한 가을바람 위에 불어오는 아침이었다. 75세의 김민석 노인은 형광색 조끼를 입고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또렷했다.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이 호텔 주차장에서 일했다. 차들이 들어오면 친절하게 인사하고 주차 공간을 안내해주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민석 씨에겐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민석 씨는 호텔에 들어오는 고급 외제차에 정중히 인사했다. 하지만 운전석에 앉은 사업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창문을 올렸다. 호텔 로비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유리창 너머로 민석 씨를 바라보며 키득거렸다. 저 할아버지 참 안됐다. 저 나이에 저런 일을 하다니. 리셉션 데스크에서 일하는 정재현이 말했다. 그러게. 근데 왜 저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거야? 마치 군인처럼 동료인 이수진이 비웃으며 말했다. 들었어? 저 할아버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다닌대. 그런데 저렇게 주차 안내나 하고 있으니. 재현이 속삭였다. 다른 직원 박태윤이 끼어들었다. 어제는 자기가 군에서 뭘 했다고 하던데 난 그냥 노인네가 허세 부리는 거라고 생각해. 그들은 민석 씨를 향한 조롱과 무시가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불쌍한 노인네, 과거의 영광을 떠벌리는 허세쟁이로만 보였다. 하지만 민석 씨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알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 그에게는 자신만의 자존심과 원칙이 있었다. 비록 주차 안내원이라는 작은 직책이었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 민석 씨가 호텔에서 일하게 된 것은 1년 전이었다. 그의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진 그는 적적한 시간을 견디기 어려웠다. 자녀들은 모두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바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는 무언가 할 일이 필요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기에 그는 일자리를 찾았고 마침 호텔에서 주차 안내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 사실 민석 씨의 과거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젊은 시절 군에서 30년 이상 복무했고 국가를 위해 많은 공헌을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가끔 동료 주차 안내원들과 이야기할 때 군 시절 얘기가 나와서 몇 마디 했을 뿐이었다. 민석 씨의 하루는 반복적이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까지 주차장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가끔은 짧은 휴식 시간에 도시락을 먹는 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정확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일했다. 그의 형광색 조끼는 항상 깔끔했고 그의 자세는 언제나 꼿꼿했다. 하지만 호텔 직원들은 민석 씨의 이런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여겼다. 그들은 민석 씨가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비웃기도 했다. 저기 또 장군님이 오신다. 수진이 재현에게 속삭였다. 그들은 민석 씨가 군 경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를 장군님이라고 부르며 놀렸다. 민석 씨는 이런 조롱을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고 젊은이들의 무례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실 그는 그들보다 훨씬 더 큰 고난과 역경을 겪어왔기에 이런 작은 모욕은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날은 호텔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국방부 고위 장성들과 외국 군사 대표단이 참석하는 안보회의가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호텔은 아침부터 분주했고 모든 직원들은 특별 지시를 받았다. 오늘은 VIP들이 많이 오실 거야. 모두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을 맞이해. 특히 국방부 사람들은 예민하니까 실수하지 말고, 호텔 매니저가 아침 브리핑에서 말했다. 재현, 수진, 태윤을 비롯한 젊은 직원들은 들떠 있었다. 중요한 인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다. 특히 재현은 평소 군인들을 동경했기에 더욱 기대에 차 있었다. 민석 씨도 평소와 같이 주차장에서 차량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검은색 고급 승용차 여러 대가 호텔 입구로 들어왔다. 차량에서는 제복을 입은 군 장성들이 내렸다. 민석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들. 그런데 갑자기 한 장군이 민석 씨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람이었고 가슴에는 여러 개의 훈장이 달려 있었다. 그는 민석 씨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경례를 붙였다. 김민석 대령님, 맞으십니까? 민석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만 제가 누구신지. 강우진 소장입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선배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선배님의 베트남 전쟁 공적에 대한 강의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말을 들은 민석 씨의 눈에 잠시 감회가 어렸다. 그는 40년도 더 전의 일을 떠올리는 듯했다. 강우진 소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선배님께서 이곳에서 일하신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장성들도 하나둘씩 민석 씨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그들 중 몇몇은 민석 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의 군 경력에 대해 존경을 표했다. 호텔 로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재현, 수진, 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들이 늘 무시하고 조롱했던 노인이 국방부 장성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라니. 특히 재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사람들이 왜 주차 안내원한테 경례를 하는 거지? 수진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모르겠어.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닐까? 태윤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때 호텔 매니저가 다가왔다.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너희들, 저분이 누군지 알아? 김민석 대령이야. 베트남 전쟁 영웅이시고 특수부대 창설 멤버 중 한 분이셔. 군에서는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해. 젊은 직원들은 충격을 받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늘 비웃던 노인이 사실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영웅이었다니. 매니저는 계속해서 말했다. 나도 최근에 알게 됐어. 김 대령님은 은퇴 후에도 여러 군사 자문 역할을 하셨고 젊은 장교들의 멘토로 활동하셨대. 국방부에서도 그분을 정말 존경한다고 해. 그런데 왜 그런 분이 여기서 주차 안내원을? 수진이 말을 채 끝내지 못했다. 그건 내가 물어봤었어. 그분 말씀으로는 은퇴 후에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고 사회에 계속 기여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고. 재현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그동안 민석 씨에게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떠올렸다. 한편 밖에서는 민석 씨와 장성들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대령님, 오늘 저녁 회의가 끝나고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와 함께 식사라도 하시죠. 강우진 소장이 제안했다. 민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오늘은 일이 있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시죠. 선배님과 대화할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강우진 소장은 다시 한번 경례를 하고 다른 장성들과 함께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민석 씨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계속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오랜만에 옛 전우들을 만난 기분이 좋았다. 오후가 되자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민석 씨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모두가 그가 단순한 주차 안내원이 아니라 존경받는 군 영웅이라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몇몇 직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부끄러워했다. 재현은 특히 괴로웠다. 그는 민석 씨를 향한 자신의 조롱과 비웃음을 후회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민석 씨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민석 씨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재현이 다가왔다. 김 선생님, 재현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민석 씨는 고개를 들어 재현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신가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고. 재현은 말을 더듬었다. 민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젊은이들이 늙은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선생님께서 대단한 분이신데 저희는 그걸 몰랐어요. 재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석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난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과거에 무엇을 했든 지금은 주차 안내원이고 그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재현은 민석 씨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피상적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깨달았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에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군에서의 경험이나 그냥 인생 이야기요. 민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라도 하지요. 그날 이후 호텔의 분위기는 변했다. 직원들은 민석 씨를 존중하기 시작했고 그와 대화를 나누려 노력했다. 특히 재현은 민석 씨와 정기적으로 만나 그의 경험과 지혜를 배웠다. 민석 씨는 그들에게 자신의 군 생활, 전쟁 경험, 그리고 인생에서 배운 교훈들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젊은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내가 베트남에 있을 때 우리 부대는 적에게 포위되었어요. 식량도 부족하고 탄약도 거의 없었지요. 그때 우리 중 한 명이 두려움에 떨며 포기하려 했어요. 민석 씨가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재현이 궁금해했다. 난 그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야 해. 결국 우리는 탈출에 성공했고 모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재현은 민석 씨의 이야기에서 용기와 리더십을 배웠다. 그는 점점 더 민석 씨를 존경하게 되었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몇 주 후 호텔에서는 직원 원래 회의가 열렸다. 호텔 매니저는 특별한 발표를 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민성님께서 우리 호텔의 안전 및 위기 관리 자문으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박수를 쳤다. 민석 씨는 무대에 올라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재현은 민석 씨에게 다가갔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정식으로 동료가 되었네요. 민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군요. 하지만 난 여전히 아침에 주차장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겁니다. 그 일도 중요하니까요. 재현은 민석 씨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민석 씨에게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직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었다. 그날 이후 호텔 직원들은 민석 씨를 단순한 노인이 아닌 지혜와 경험이 풍부한 멘토로 여기게 되었다. 그들은 민석 씨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돌아보게 되었다. 특히 수지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민석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제 할아버지도 군에서 복무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선생님을 무시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 씨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태윤도 민석 씨에게 다가와 사과했다. 선생님, 제가 뒤에서 선생님을 조롱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민석 씨는 태윤의 어깨를 툭툭 쳤다. 젊은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을,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조금 더 존중해주면 좋겠네요. 민석 씨의 이야기는 호텔 전체에 퍼졌고 많은 손님들도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몇몇 군 관계자들은 일부러 그를 만나기 위해 호텔을 찾아오기도 했다. 어느 날 민석 씨가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다. 김 대령님, 제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35년 전 베트남에서 대령님께 구출된 병사입니다. 민석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물론 기억하지. 이영수 일병, 맞지? 그 남성은 감격에 겨워 민석 씨를 꼭 안았다. 맞습니다. 대령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되다니. 민석 씨와 영수는 호텔 카페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과거의 기억을 공유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이 장면을 본 호텔 직원들은 민석 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석 씨는 호텔의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단순한 안전 자문을 넘어 직원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젊은 직원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찾아 조언을 구했고 그는 항상 그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 특히 재현은 민석 씨를 진정한 멘토로 여겼다. 그는 민석 씨로부터 리더십, 인내,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웠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가 호텔에서 승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호텔에서는 대규모 국제 행사가 열리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모든 직원들은 긴장하고 분주했다. 행사 전날 민석 씨는 직원들을 모아 특별한 브리핑을 했다. 내일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하지만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는 자신의 일에 충분히 능숙합니다. 그냥 평소처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자신감 있는 태도는 직원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모두가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행사 당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화재 경보가 울렸다.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일부는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민석 씨가 침착하게 상황을 장악했다. 그는 큰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모두 침착하게 비상구로 향하세요. 직원들은 손님들을 안내해 주세요. 재현, 수진, 태윤, 너희는 각 층을 확인하고 모든 손님이 대피했는지 확인해. 민석 씨의 명령에 직원들은 즉시 움직였다. 그의 군인다운 통솔력과 침착함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덕분에 모든 손님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재는 작은 전기 합선으로 인한 것이었고 큰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호텔 직원들은 민석 씨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다음 날 호텔 사장이 직접 민석 씨를 찾아왔다. 김 선생님, 어제 보여주신 리더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큰 혼란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희가 선생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호텔의 위기 관리 책임자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물론 위기 상황에 대한 조언은 언제든 드릴 수 있습니다.
사장은 민석 씨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민석 씨의 겸손함과 진정성에 감동받았다. 몇 개월 후 호텔에서는 민석 씨를 기리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그의 76번째 생일을 맞아 호텔 측은 김민석 라운지라는 이름의 특별 공간을 마련했다. 그곳에는 민석 씨의 군 경력과 공적을 소개하는 작은 전시관이 꾸며졌고 그가 받은 훈장과 메달들이 전시되었다. 그날 행사에는 많은 군 고위 인사들과 과거 민석 씨와 함께 근무했던 전우들이 참석했다. 강우진 소장도 물론 그 자리에 있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영웅을 기념합니다. 강우진 소장이 연설을 시작했다. 김민석 대령은 전장에서 뛰어난 용기와 리더십을 보여주셨고 많은 젊은 장교들의 롤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전역 후에도 그분의 정신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령님은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십니다. 민석 씨는 모든 축하와 칭찬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짧은 소감을 전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군에서도 이 호텔에서도 말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직책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입니다. 저는 주차 안내원으로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재현은 민석 씨에게 다가갔다. 선생님,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선생님을 알게 되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재현의 어깨를 두드렸다. 재현 군, 넌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수진과 태윤도 민석 씨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민석 씨를 비웃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서 배우고자 했다. 시간이 더 흘러 민석 씨는 80세가 되었을 때 건강상의 이유로 호텔에서의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그의 마지막 근무일에 호텔의 모든 직원들이 그를 배웅하기 위해 모였다. 김 선생님, 선생님은 저희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호텔 매니저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 성실함,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은 저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모든 직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특히 재현, 수진, 태윤에게는 더 따뜻한 말을 전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린 직원들이 아니라 호텔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었구나. 내가 너희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너희의 젊음과 열정이 나를 항상 기쁘게 했어. 그들은 민석 씨와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에서 민석 씨는 자신의 형광색 조끼를 자랑스럽게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민석 씨가 떠난 후에도 그의 정신은 호텔에 남아 있었다. 김민석 라운지는 호텔의 명소가 되었고 많은 손님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호텔 직원들은 민석 씨가 가르쳐준 가치를 계속해서 실천했다. 몇 년 후 재현은 호텔의 부매니저로 승진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민석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는 종종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민석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수지는 호텔의 교육 담당자가 되어 신입 직원들을 가르쳤다. 그녀는 항상 교육 첫날에 민석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호텔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김민석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윤은 호텔 보안팀의 리더가 되었다. 그는 민석 씨에게서 배운 위기 관리 기술과 리더십을 실천했고 그의 팀은 호텔에서 가장 효율적인 팀으로 인정받았다. 어느 날 강우진 소장이 다시 호텔을 방문했다. 그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되어 있었다. 그는 김민석 라운지를 찾아가 잠시 그곳에 전시된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재현이 그에게 다가갔다.
장관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강우진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김민석 대령님께서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요즘은 연락이 뜸하네요. 선생님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건강은 좋으시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재현이 대답했다. 강우진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전쟁 영웅이자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인간성이었습니다. 대령님은 항상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셨고 자신의 직이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재현은 강우진 장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저희도 그 점을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든 주차 안내원으로만 보았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런 편견에도 불구하고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셨습니다. 강우진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요양원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한번 찾아뵙고 싶습니다. 재현은 기꺼이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자신도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 날 재현, 수진, 태효는 함께 민석 씨가 있는 요양원을 찾아갔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강우진 장관이 민석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민석 씨는 나이가 더 들었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은 맑고 또렷했다. 그는 젊은 직원들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호텔 직원들이 왔구나. 민석 씨가 반가워했다. 그들은 민석 씨에게 호텔 소식과 자신들의 근황을 전했다. 민석 씨는 모든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었고 때로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대화 중에 강우진 장관이 말했다. 대령님, 정부에서 대령님의 공적을 기리는 특별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전달하실 예정입니다. 민석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한 영광을 누렸어요. 그저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그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민석 씨가 진정한 영웅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것은 그의 군 경력이나 받은 훈장 때문이 아니라 그의 겸손함, 타인에 대한 존중,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 때문이었다. 요양원을 나오면서 재현은 민석 씨와의 첫 만남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저 평범한 노인, 주차 안내원으로만 보였던 민석 씨가 이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멘토가 되었다.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사람을 판단했는지. 재현이 중얼거렸다. 수진이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선생님은 항상 말씀하셨어.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갖고 있는 직함이나 직위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고. 태윤도 동의했다. 우리가 선생님을 놀리던 그때 선생님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어. 그런데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셨지. 그들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민석 씨에게서 배운 교훈을 되새겼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도 언젠가 민석 씨처럼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다짐했다. 몇 달 후 민석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군 고위 인사들, 옛 전우들, 호텔 직원들, 그리고 그의 삶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모했다. 장례식에서 강우진 장관은 특별한 연설을 했다. 김민석 대령은 전장에서만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상에서도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명예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요. 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되었고 그의 정신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재현도 짧게 소감을 나누었다. 저는 처음에 김 선생님을 단순한 주차 안내원으로만 보았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죠. 하지만 선생님은 그런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히 쉬세요. 장례식이 끝난 후 호텔은 로비에 민석 씨의 흉상을 세우기로 결정했다. 흉상 아래에는 그의 말이 새겨져 있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직책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입니다. 민석 씨의 이야기는 호텔을 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전해졌다. 재현, 수진, 태효는 민석 씨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김민석 멘토십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호텔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젊은 직원들과 멘토-멘티 관계를 맺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호텔들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민석 씨의 영향력은 점점 더 넓게 퍼져갔다. 몇 년이 지난 후 재현은 호텔의 총지배인이 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로비의 민석 씨 흉상 앞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했다. 선생님,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그리고 그는 호텔의 어린 직원들에게 민석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 이야기는 언제나 같은 메시지로 끝났다. 외모, 나이,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내면에 있습니다. 김민석 선생님은 주차 안내원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라고요. 이렇게 민석 씨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고 그의 정신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었다. 비록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과 영향력은 영원히 계속되었다.